USB 3.0과 USB 3.1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슈퍼스피드 3.1입니다. USB 3.1인데 정확한 명칭은 슈퍼스피드 플러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USB 3.0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뭐 노트북에도 들어가 있고 흔하게 쓸 수 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메모리 스틱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 스피드는 여태까지 좀 즐겨 오셨을 거예요. 즐기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2.0 그대로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USB 3.0 스펙이 2008년에 나온 거는 알고 계시나요? 2008년 9월 달에 인텔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년 3월 정도인가요? 5월인가 3월 정도에 USB 3.1이라는 스펙이 새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3.0은 데이터 레이트가 5GBps였고 3.1이 되면서 10GBps로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메모리 스틱인데 10GBps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러면 10GB짜리 파일 하나를 전송할 때 1초 걸린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페이로드가 전부 페이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걸리지는 않고 대부분 다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GBps의 데이터 레이트면 대략 스루풋은 한 1기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기가짜리 파일을 10GBps로 보내면 1초에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근데 3.1이 나오면서 사실 제가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월드와이드로 지금 파이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자체적으로 파이칩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솔루션 자체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3.0이 현재의 시점에서 굉장히 잘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3.1이라는 스펙도 릴리즈가 돼서 이제 실제로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3.0이나 3.1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썬더볼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썬더볼트예요. 그래서 썬더볼트는 벌써 젠 1은 10GBps, 젠 2는 20GBps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A사 아시죠? 네. A사에서 나와 있는 맥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애플에서 나온 맥북이 유일하게 썬더볼트라는 걸 지원을 해요. 10GBps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포트 하나로 주변에 있는 걸 모두 다 커버해요. 디스플레이까지도. 그러면 어떤 인터페이스든 다 거기다 연결해 놓으면 모든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커넥터로 다 끝난다는 뜻이죠. 아직까지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로. 그게 20GBps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쫓아가려고 3.1이라는 스펙이 새로 나온 거고 USB 3.0이나 2.0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워 딜리버리 스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딜리버리 스펙을 적용을 하게 되면 파워를 100W까지 지원을 해요. 디바이스든 호스트든 100W 정도면 디스플레이도 가능해요, 이제. 그러면 3.1 스펙의 파워 딜리버리 스펙을 적용하면 지금 썬더볼트와 이제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수 있어요, 이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썬더볼트는 단점이 뭐냐면 애플만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업체도 썬더볼트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뭐 삼성은 뭐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절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마켓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체적인 아젠다를 보시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지틀런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스탠다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USB에 대한 스펙 정도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2.0하고 예전부터 한 2000년인가요? 1998년이었나? 그 스탠다드가 나온 이후로 거의 근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2.0 제품들이 나왔고 테스트에 대한 방법들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현재에서 바뀌었던 내용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3.0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업데이트 잠깐 해드릴 거고 나머지는 3.1에 대한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요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즐런트에서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스탠다드 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드리는 게 제덱에서는 메모리, PCI 시그에서는 익스프레스, 배사에서는 디스플레이 포트 관련된 그다음에 SATA, SATA 같은 경우는 SSD나 하드디스크 관련된 스펙이죠. 그다음에 USB IF, 오늘 하게 될 USB 2.0, 3.0, 3.1 이런 스펙 관련된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피 같은 경우, 미피는 이제 DSI, CSI, 미피 D파이, M파이, C파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펙을 만들고 릴리즈를 하고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에이즐런트에서는 이 모든 스탠다드의 본사 차원에서 한 사람씩 보통 이제 익스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페셜리스트들이 어사인이 돼서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스탠다드가 완료되면 이제 거기를 그 스탠다드에 맞는 디바이스나 호스트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스펙 정도를 컨트리뷰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USB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 같은 경우는 이제 짐초트라는 분이 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나 아니면 이제 그 미팅 때 컨트리뷰터나 아니면 이제 체어맨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회의를 주도를 하시고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관련된 업데이트도 하시고 하는 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SB IF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보시면 보드 멤버가 있고요. 인텔이나 INC, HP,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그 보드 멤버 밑에 각각의 워킹 그룹들이 존재를 합니다. 마케팅, 디바이스, OTG, 캡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스펙 다양한 워킹 그룹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제 스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시장에 적용할 수 있게 스펙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저희 에이즐런트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테스트 스펙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만들게 되면 그 테스트 스펙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테스트 스펙 워킹 그룹에 참석을 해서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워킹 그룹에서 회의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킹 그룹에서 결정이 되면 테스트 스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스펙에 맞게 이제 테스트 툴이나 테스트 프로시저들을 만들어서 저희 에이즐런트 같은 테스트 벤더 업체들이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시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3.1이라는 스펙이 나왔는데 아직 CTS 문서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와이드로 파이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3.1은 조금 이름만이 있고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그러면은 올해 인텔에서 그 새로운 CPU를 또 출시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면 3.1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CPU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더 커지겠죠? 자, 월드와이드로 마케팅 자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3.0에 대한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그런 그 양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15년 정도 되면 한 반반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USB 2.0, 그다음에 3.0, 2.0 하이스피드까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양이 2015년 정도에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옛날 자료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죠. 자, USB IF 스펙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HSIC, USB 스탠다드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이런 문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HSIC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칩투칩, 핀투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솔루션인데 프로토콜을 USB를 갖다 쓰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는 USB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PC에 있는 USB 2.0 커넥터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480Mbps 스피드를 칩 내부에서, 그러니까 칩 내부가 아니라 PCB 위에 있는 칩과 칩도 사이에서 속도를 이용해서 USB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것도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스펙에 대한 게 HSIC라는 게 있고 SSIC는 그 USB 3.0 스피드를 칩 투 칩 포인트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USB 3.0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파이는 M파이라는 걸 써요. 무슨 얘기냐면 M파이는 미피라는 스탠다드 협회에서 만드는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썼던 건 D파이, 그 다음에 나온 게 M파이, 그 다음에 C파이인데 M파이, 파이 베이스는 M파이를 쓰고 프로토콜은 3.0 프로토콜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즘의 추세가 대부분 다 스탠다드들이 컨버전스 돼요. 그리고 그 추세의 핵심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뭐냐면 PCI 익스프레스하고 미피입니다. 파일을 미피를 쓰고 나머지 프로토콜은 다른 걸 쓴다든가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를 파일을 쓰고 나머지 프로토콜은 다른 걸 쓴다든가. 대표적인 게 뭐죠? SATA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네. SATA라는 게 우리가 보통 SSD라고 생각하시는데 SSD는 SATA 스펙이 아니라 이제 SATA 익스프레스라는 PCI 익스프레스 스펙을 따라가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게 뭐냐면 미피와 PCI 익스프레스예요. 네,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요. 자, SSIC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USB도 M5 베이스의 SSIC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USB 파워 딜리버리.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USB 파워 딜리버리 스펙을 적용을 하면 100W까지 파워 딜리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모니터를 달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배터리 차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모든 스펙이 USB ORG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스펙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 딜리버리 스펙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나온 게 출시된 건 좀 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스펙을 지원하는 파이칩 자체가 나와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스펙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USB 3.0이나 3.0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스펙인데 사실 뭐 저도 아직까지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언급해놨죠. 자, USB 2.0과 3.0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고 이제 3.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굉장히 친숙하실 거고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아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테스트 항목도 너무 많고 테스트하는 환경도 너무 복잡하고 테스트 조건 자체가 이게 풀 디플렉스가 아니라 하프 디플렉스다 보니까 테스트 모드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시간 측정해서 평가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자동화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지금 디지털 에이즐런트에서 이제 10년 차인데 제가 겪어본 인터페이스 테스트 솔루션 중에 제일 어려운 거를 꼽으라 그러면 2.0이에요. 2.0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스피드는 낮지만 테스트는 조금 복잡합니다.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테스트 리퀘어먼트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왔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ORG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새로 추가된 것들이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측정하는 게 추가가 됐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 시그널 퀄리티 테스트에 대한 픽스처가 요 근래에 좀 있었습니다. 2.0을 테스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테스트 픽스처는 USB ORG에서 팔고 있는 인텔 픽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픽스처로 통합이 됐어요. 보통 테스트 벤더에서 나오는 픽스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테스트 인증센터에서는 사용하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인증센터에서는 앞에서 보시는 이 테스트 픽스처를 이용해서 시그널 퀄리티, 즉
템플릿 테스트 혹은 마스크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직접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대행을 하셔서 이 픽스처도 함께 구매를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드는데, USB 월드에서 조금 좀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재고를 갖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이 많아지면 그때 한 방에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는 쇼티지를 만들어 놔요. 그러다 보면은 커스터머들이 필요할 때마다 살 수가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벤더 픽스처를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ORG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레퍼런스는 요 키트, 그다음에 뭐 하이스피드 테스트, JK 테스팅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을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3.0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드시겠죠? 네? 자, 3.0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8년에 스탠다드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CTS 0.7인가가 나왔을 거고, 아직까지도 0.9로 남아 있어요. 테스트가 CTS 스펙이라는 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올해 안에는 뭐 1.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3.1에 대한 CTS를 만드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1.0을 끝내놓고 3.1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롱 채널에 대한 이퀄라이저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USB 3.0의 가장 큰 핵심 중에 차이가 2.0하고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2.0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의 타입에 따라서 파인드 테스트, 니어엔드 테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테더드냐 아니면 캡티브냐에 따라서. 근데 USB 3.0은 항상 3.3m 케이블을 만족하는 테스트로 파인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롱 채널이라는 게 3m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스펙에는 맥스 케이블 길이가 3m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3m 케이블에 대해서 대략 한 20dB 정도, 5GHz의 20dB 정도의 인저션 로스가 있는 채널 모델링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3m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신호를 캡처해서 에뮬레이션 해갖고 파인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숏 채널에 대한 이퀄라이저가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케이블에 대한 길이가 3m에서 1m, 쇼트 이런 걸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쇼트 채널에 대한 이퀄라이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ECN 중에 18 같은 경우는 라디오 프렌들리 SSC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자, USB 같은 경우는 정책을 또 어떻게 가져가냐면, 예를 들어서 스펙을 릴리즈를 해놓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혹은 뭐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스펙 버그, 스탠다드 버그라는 것도 있어요. 말을 잘못 써갖고 그걸 뭐 수정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탠다드를 바꾸지를 않고 앞에서 보시는 ECN이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ECN 문서들을 따로 또 출시를 합니다. 어쨌든 ECN 18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많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와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캐리어 주파수가 몇 기가냐면 대략 2.5기가 대역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잘 해보세요. USB 3.0은 5GBps의 시그널을 전송을 합니다. 자, PC 내에 와이파이가 있다. 와이파이는 캐리어가 2.5기가예요. 근데 USB 3.0 속도가 데이터 레이트가 5GBps인데 그거의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얼마냐면 2.5기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와이파이하고 USB 3.0에 해당하는 커넥터가 PC 내에 같은 위치에 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ECN18이라는 거를 라디오 프렌들리 SSC를 이용해서 SSC의 데비에이션 레인지를 조금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참고하실 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ECN이라는 문서를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업무들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테스트 항목으로 추가가 돼 있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월드와이드의 테스트 센터입니다. 뭐 다른 데는 보실 필요 없죠. 한국에
한국에 보시면 TTA라고 앞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에 TTA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저는 TTA 직원 아닙니다.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의 의미는 뭐냐면 USB 2.0, 3.0을 공이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드와이드로도 몇 개 안 되죠. 근데 한국의 TTA라는 곳에서 인증 어프로브를 받아서 3.0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3.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1 스펙에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용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3.1 스펙에 젠 1과 젠 2로 나눠져서 스펙이 정해져 나열되어 있어요. 젠 1은 슈퍼스피드 US 3.0 5GBps에 대한 스펙들이고요. 젠 2는 10GBps에 대한 시그널 스펙들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 예를 들어서 라이징 타임은 젠 1일 때 얼마, 젠 2일 때 얼마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젠 1과 젠 2에 대한 부분 차이를 좀 확인하시고 용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USB 3.0을 슈퍼스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젠 1의 파이 5GBps를 그냥 슈퍼스피드라고 SS라고 부르고 여기 보시면 슈퍼스피드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젠 2 10GBps예요. 여러분들 슈퍼스피드하고 그냥 하이스피드 즉 2.0하고 3.0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SS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SS라고 써 있는 커넥터는 슈퍼스피드를 지원하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돼요. USB 3.0. 나중에 만약에 젠2 슈퍼스피드 플러스를 지원하는 커넥터가 달리면 거기에는 SSP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유추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용어들이 젠1, 젠2, 슈퍼스피드 혹은 슈퍼스피드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게 5기가다, 10기가다 차이 나는 걸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과 3.1, 즉 5GBps 젠1, 젠2에 대한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데이터 레이트는 5기가에서 10기가로 늘어났고요. 자, 10기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10기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워드 컴퍼터블이기 때문에 10기가 디바이스라 하더라도 5기가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5GBps 젠1, 젠2 10기가. 자, 코딩이 바뀌었습니다. 젠1에서는 8빗, 10빗 코딩을 썼고 젠2에서는 128빗, 132빗 코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코딩을 쓰는 이유는 뭐죠? 스루풋이죠. 그렇죠? 스루풋을 더 높이기 위해서 코딩을 굉장히 높여서 사용하는 거고요. 스크램블러는 내부에 이런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구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스펙에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스킵 팩터는 K28.1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젠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 현재 같은 경우는 투스킵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투스킵이 일반적인데 가끔가다 파이칩에서 포스킵 혹은 스킵 팩터를 2개를 넣을 때 있고 4개를 넣을 때 있고 8개까지 넣는 것도 조금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이제 젠2가 되면 그거를 벤더가 알아서 자유자재로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CDR 같은 경우 보시면 지터 트랜스퍼 펑션이 젠1에서는 4.9메가로 딱 고정이 돼 있었고 젠2에서는 7.5기가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터 트랜스퍼 펑션, 즉 어떤 10GBps의 시그널에 지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아이 마스크 테스트를 할 때 7.5메가의 지터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을 해서 측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SSC도 좀 차이가 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슬루레이 테스트가 있었는데 새로 DFDT라는 테스트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디엠퍼시스 같은 경우도 예전엔 3dB가 디폴트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젠2 같은 경우는 인포머티브라는 건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옵셔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X 이퀄라이제이션. 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젠1에서는 CTL이라고 해서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젠2가 되면서 이 CTL 레벨이 6레벨로 늘어났어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6dB까지 DC 게인이. 그 다음에 폴 값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었겠죠. 6개의 스텝이 있고 그 뒤에 DFE라는 이퀄라이저를 하나 더 다는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2탭으로 가져갑니다. 하이스피드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퀄라이저를 2탭으로 간다거나 이퀄라이저 탭수를 늘린다거나 탭수가 아니죠. 이퀄라이저의 그 레벨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굉장히 가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원래 어떻게 그 RX가 구현이 돼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이퀄라이저가 픽스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값을 써요. 근데 원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어댑티브한 이퀄라이저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TS가 달릴지도 모르고 어떤 케이블 길이가 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케이블과 그 TX에 맞게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댑티브한 기능이죠. 자기가 알아서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워스트한 케이스가 달려버리면 픽스되어 있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호를 측정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오버 이퀄라이저가 돼서 신호가 끊어지는,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댑티브한 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픽스드로 쓰시기는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어댑티브한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I 하이트 값 당연히 하이스피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70mV 예전에 제논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오버뷰인데요. 뭐 테스트 항목을 보시면은 뭐 I, 뭐 토탈 지터, 뭐 랜덤 지터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I 다이어그램하고 토탈 지터죠. 그래서 3.0에서는 CP0라는 테스트 패턴, 랜덤 패턴을 이용해서 토탈 지터와 I를 측정했었는데 3.1에서는 CP9이라는 테스트 패턴을 이용해서 I와 토탈 지터를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3.1에서도 3.0에 해당하는 테스트도 같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1이 되면 3.0도 테스트, 그러니까 3.1에 젠1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3.1에 젠2도 동시에 테스트해야 되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테스트 패턴들은 실제로 테이블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보시는 거는 에이즐런트에서 나와 있는 베타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형태로 보여드리는 건데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내가 뭐 3.1 슈퍼스피드 플러스를 할 거냐 아니면 슈퍼스피드를 할 거냐 나눠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넥터 타입에 따라서 뭐 마이크로 B냐 노멀 커넥터냐 아니면 테더드냐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CTLE의 값도 마찬가지로 오토로 아까 6개의 레벨과 DFE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서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한 I가 나오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고 셀렉트 테스트에 보시면 요게 젠1이죠. 그죠? 젠1에 대한 테스트 항목들, 그 다음에 젠2에 대한 테스트 항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스피드 플러스 테스트를 선택을 하면 젠1 테스트 항목과 젠2 테스트 항목들이 같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트랜스미터 테스트 리ኳ이먼트인데요. 마스크 테스트죠. 마스크라기보다는 USB에서는 템플릿 테스트라고 용어를 붙이기는 하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3.0 젠1에 대한 3.1 젠1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젠2에 대한 부분으로 마스크가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즉 DUT에서 신호가 나오면 레퍼런스 케이블과 레퍼런스 테스트 채널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마스크를 그린다. 마스크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레퍼런스 케이블은 뭘까요? 3m 케이블이죠. 아까 말씀드린 3.0에서 정의해 놓은 3m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레퍼런스 채널은 뒤에 좀 더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즐런트에서는 인피니심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인피니심을 이용하면 인베이딩도 가능하고 디인베딩도 가능하고 그렇죠? 디인베딩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인베이딩 같은 경우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인베이딩, 디인베이딩 기능이 인피니심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통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는 이렇게 했지만 마치 3m 케이블이 있어서 신호가 굉장히 많이 죽은 것처럼 에뮬레이션 해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뜻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즉, 뭐, 스테이트 머신이라고도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이 스테이트 머신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뭐, 이거에 관련되신 분들은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자, 폴링 상태가 있어요. 네, 전원을 빵 넣으면, USB 해당하는 놈한테 전원을 빵 때려주면, 폴링에서 폴링 LFPS로 갑니다. 근데, RX 쪽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냥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그냥 빠져버려요. 이게 테스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TX 테스트 할 때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빠지면 TX에 해당하는 테스트 항목들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리시버로 뭔가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시그널들이 정리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폴링 LFPS, RX EQ, 트레이닝 시퀀스 1, 트레이닝 시퀀스 2 이런 것들이 쭉쭉쭉 RX로 들어오면 본인이 이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빠지지 않고 쭉쭉쭉 내려와서 루프백 모드로 빠집니다. 자, 이 루프백 모드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파인드 루프백 모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RX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모드예요. 그래서 TX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모드라는 테스트 모드로 넘어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RX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루프백 모드로 빠질 수 있는 빠뜨려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만 좀 하시고 자, TX 테스트에 관련돼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패턴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예, 스펙에.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CP0에서부터 A까지 있었고 지금 그 3.1에서는 CP0에서부터 CP12까지 지금 정의가 돼 있습니다. 각각의 패턴들이 사용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디터미니스트 지터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CP9하고 CP0를 쓰고 RJ, 랜덤 지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P1과 CP10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FPS 핑에서 아무것도 리시버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빠지고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빠지면 CP0, CP1 이런 패턴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 그 컴플라이언스 패턴을 그 CP0에서 CP1, CP1에서 CP2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LFPS 핑이라는 신호가 리시버 쪽으로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들어와 주는 것들을 장비에서는 어떻게 보내주냐면 에이즐런트 스코프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옥스아웃 혹은 캐라웃이라는 것들의 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를 이용을 해서 LFPS 핑을 딱 때려주면 정해져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라이징 타임만 딱 보고 정해져 있는 시간에 라이징이 들어오면 그 신호 보고 CP0였으니까 CP1으로 바꾸라는 뜻. CP1에서 CP2, CP2에서 CP3 이런 식으로 CP 패턴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원래 아이디어란 거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테스트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RFPS 핑을 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SSC 테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SSC가 사실은 이제 3.1이 되면서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요 자료도 사실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SSC 같은 경우는 그 USB 3.0에서는 다운 스프레드를 썼어요. 다운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원래 USB 3.0 스피드가 5GBps입니다. 그러면 다운 스프레드를 했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0.5% 혹은 5000ppm 정도의 다운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5%면 얼마인가요? 5GBps의 0.5%면 25Mbps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를 보면은 원래 5GBps를 가다가 SSC를 걸었기 때문에 5기가 4.999, 4.998, 4.997, 996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다가 4.975, 그렇죠. 975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5기가로 올라가고 다시 975로 떨어지고 5기가로 올라가는 걸 반복을 해요. SSC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값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그 다운 스프레드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5GBps고 여기가 4.97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 스프레드가 0.5%에서 여기 0부터 5000ppm까지 떨어지는 그런 SSC를 걸게 되는데 3.1에서는 얘를 이렇게 삼각 파형으로 걸지를 않고 랜덤한 파형을 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리시버 쪽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내용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 그 대부분의 스탠다드에서는 대부분 다 앞에서 보시는 삼각파를 쓰는데 삼각파가 아닌 다른 SSC 프로파일을 쓰는 형태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SC에 대한 부분이 3.1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항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3.0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채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컴플라이언스 채널 자체는 테스트는 커넥터 호스트 테스트 할 때 여기서 하고 디바이스 테스트 할 때 여기서 하지만 마치 3m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에뮬레이션을 해서 테스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스탠다드 타입일 때, 그다음에 마이크로 커넥터일 때 1m, 테더드일 때 쇼트. 테더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에서 캡티브하고 똑같아요. 즉 케이블이 달려서 나오는 디바이스들. 이해되시죠? 뭐 그런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허브? 허브 같은 것들. 허브는 케이블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다 캡티브 혹은 테더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쇼트 케이블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3.1 컴플라이언스 채널을 보시면 채널 버짓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7dB, 케이블 어셈블리에서 6dB. 그래서 20dB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피터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채널 버짓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채널 버짓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 뭐 디바이스가 있고 호스트가 있으면 케이블 어셈블리를 지나고 나면 13dB 다운이 되는데 그럴 때의 아이 다이그램이 이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CTL, 리시버에서 CTL을 통과하고 거기에 DFE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리시버에서 이 디그레데이션 있는 시그널을 열어서 보면 이런 시그널로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도 이런 형태로 테스트를 해서 여기에 템플릿을 올리면 마스크 테스트가 되는 거죠. 자, 3.0, 3.1에 대한 채널 버짓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5GHz에서 20dB 정도의 채널 버짓을 갖고요. 그다음에 뭐 시메트릭한 로스를 이용을 할 거고 TX 이퀄라이저 세팅 정보가 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채널 버짓 때문에 실제로 리시버에서는 투탭에 CTLE하고 DFE를 같이 쓰는 투탭의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자, 마찬가지로 롱 채널에 대해서는 리피터를 써라. 뭐 20dB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롱 채널을 써서 혹은 내부에 있는 리드라이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로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1에 대한 TX 정도. 뭐 리시버 얘기도 조금 꺼내기는 했는데 TX에 대한 스펙 정도는 간단하게 업데이트는 해드렸어요. 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펙적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SSC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화될 거고 그다음에 TX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할 때 리시버에서 투탭이라는 이퀄라이저를 쓴다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꼭 여기서만 그렇지는 않고 뭐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또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리시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3.1에서 추가된 내용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FPS는 여러분들이 3.0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원을 빵 때렸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뭘 하는 거냐면 나한테 물려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찾거나 나한테 물려있는 어떤 호스트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LFPS에서 SCD라고 해서 뭐 그 슈퍼스피드 클래리피케이션 슈퍼스피드에 대한 어떤 기능을 설정하는 건데 이 기능들이 T-리피트라는 모듈레이션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트 모드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T-리피트 0, T-리피트 1을 이렇게 그 정의를 해놓고 이 시간에 따라서 T-리피트가 요만큼일 경우에는 0, T-리피트가 요만큼일 때는 1. 그래서 시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1이다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보를 보내는 거죠. 정보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정보를 다른 걸 보내려고 하는데 스피드 니고시에이션이나 어나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LFPS를 모듈레이션을 걸어요. PWM으로. 그래서 그 PWM으로 걸고 그 데이터를 그 모듈레이션을 건 데에다가 정보를 넣어서 내가 스피드 니고시에이션 뭐 예를 들어서 CTL에는 내가 레벨 몇으로 하겠다. DFE 같은 경우는 뭐 탭수를 원탭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스피드 니고시에이션이나 아니면 설정 같은 것들을 니고시에이션 하기 위해서 LFPS를 조금 더 복잡하게 모듈레이션을 걸어서 보내는 형태로 될 예정입니다. 자, 지터 톨러런스인데요.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보시면
젠 1에서는 450mm,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450mm, 랜덤 지터 12.1, 시누소이달 지터 200mm UI를 넣어서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는데, 젠 2 같은 경우는 394, 13.08, 그 다음에 170mm UI를 넣어서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브 같은 경우도, 커브는 아직까지는 다음 페이지에 아마 커브가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지터 톨러런스에 대해서 스펙적인 부분을 보시는 건데요. 얘가 젠 1이죠? 얘가 젠 2. 센터 데이터 레이트가 4.987호입니다. 0.25. 다운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센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 SSC 센터 스프레드는 0.25%, 다운 스프레드 0.5%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볼티지 스윙 750, 엠퍼시스 3dB, 랜덤 지터, 채널 버짓, 요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젠 2가 되면 요와 같이 바뀐 형태의 테스트가 된다라는 얘기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센터 데이트 레이트 보시면은 9.97호죠. 0.25%의 센터 스프레드에 대해서 0.5%니까 9.95GBps까지 10기가에서 9.95GBps까지 계속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채널 스펙에, 채널 버짓에 맞춰서 전체 토탈 지터하고 엠퍼시스 레벨, 그 다음에 랜덤 지터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룹백 모드를 보시면 실제 이제 리시버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 BERT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셋업을 해놓고 있는데, BERT라는 장비가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쏩니다. 그러면 얘가 플립플롭 CDR을 통과해서 엔코딩을 하겠죠? 엔코딩이 아니라 샘플링을 합니다. 이게 1인지 0인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얘가 디코딩을 해요. 엔코딩, 그 데이터를 디코딩을 하고 그 디코딩된 데이터가 다시 TX로 엔코딩이 돼서 에러 디텍터라는 장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데이터 알고 있고 받은 데이터 있으니까 보낸 데이터하고 받은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평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가죠. 자, TX는 TX 따로 테스트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RX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이 블럭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블럭이 정상인지, CDR이 정상적으로 얘를 클럭 리커버리를 했는지, 엔코딩은 제대로 했는지, 디코딩이죠. 디코딩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게 바로 RX 테스트. 요 위에 있는 블럭들을 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저런 룹백 모드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룹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냥 샘플링만 해서 다이렉트로 TX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디코딩도 안 하고, 리타이밍도 안 하고, 엔코딩도 다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TX에서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RX로 보내는 이런 아날로그 룹백 테스트를 현재까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시장에 나와서 현실화가 되면 당연히 룹백 모드로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저거는 RX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핀에서 핀에 대한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SSC에 대한 내용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SSC는 장비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삼각파를 여기다 그려놓으면 삼각파가 데이터에 실려서 나가는 거고, 임의의 파형, 임의의 웨이브폼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려놓으시면 그 웨이브폼에 맞는 SSC가 데이터에 걸려서 나가도록 장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기는 한데 몇 가지 사용하는 예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니고 다른 탱기가에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SSC를 저렇게 굉장히 가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외부 PC를 이용을 해서 모든 장비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호스트 테스트 할 건지 디바이스 할 건지, 이게 슈퍼 스피드인지 하이 스피드인지, 여기 이제 추가되겠죠. 슈퍼 스피드 플러스까지. 그다음에 스탠다드 타입인지 마이크로 타입인지 테더드 타입인지 선택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 맞는 테스트 항목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스트 항목을 클릭하시고 런 버튼 누르면 그냥 RX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테스트 리포트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커브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지터 톨러런스 커브가 젠 1에 대한 거고, 얘가 젠 2에 대한 커브가 되겠죠. 자, 커브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밑에 X축은 지터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고 Y축은 지터 매그니튜드죠.
자, 그래서 이 한 포인트를 이해를 하시려면 5GBps의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지터 모듈레이션 프리퀀시의 지터가 앰플리튜드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커브라는 놈은 데이터에다가 이런 커브들을 실어서 리시버로 쏘고 룹백이 돼서도 데이터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스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젠2까지 커브가 나와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X하고 TX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먼 얘기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모두 다 공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SC는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룹백에 대한 모드, 이건 테스트 모드이긴 한데 룹백 모드라는 게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터 톨러런스를 할 때, 리시버의 지터 톨러런스를 할 때 시누소이달 지터와 아니면 랜덤 지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즈에 대한 튜닝을 어떻게 할 건지, 픽스로 할 건지, 어댑티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좀 스킵을 하고 전체적으로 에이즐런트 솔루션을 보여드리면 TX에 대한 테스트, RX에 대한 테스트, 케이블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마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TX에서 나오는 시그널 픽스처로 받아서 소프트웨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RX는 J보트에서 BART 장비에서 쏘고 룹백된 데이터가 들어와서 보낸 데이터, 받은 데이터 비교하고, 자, 케이블에 대한 거 S 파라미터 혹은 시뮬레이션 I 다이그램까지 이 한 장비로 가능하다라는 거. 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도 계속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정리가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전에 하나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USB라는 거는 PC의 역사예요. 그쵸? 다시 말씀드려서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컨슈머에서는 HDMI가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대세기 때문에 그렇죠. 대세기 때문에. HDMI가 대세기 때문에 컨슈머에서는 HDMI가 역사인 거고 PC에서는 USB가 대세기 때문에 USB가 역사인 거예요. 근데 USB가 역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거쳤냐면 USB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IEEE 1394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놈을 제치고 USB가 정착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HDMI는 좀 틀리긴 한데, 자, 그러면 USB 3.0이라는 놈이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조금 퀘스천 마이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살긴 살겠죠. 근데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관건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위치는 사실은 인텔입니다. 인텔이 어떤 걸 리딩할 거냐, 어떤 걸 주도할 거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왜냐면 썬더볼트라는 것도 인텔이 만든 거고 3.1도 인텔이 만든 거고, 그래서 어떤 걸 살릴지 혹은 둘 다 가져갈지 아니면 3.1이 온 시장을 또 다시 점령을 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언제까지 이 디지털 관련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